안녕하세요, 김PD입니다. 오늘 방송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한 가지 좀, 좀 얘기 드릴 게 하나 있네요. 오늘 오후에 제가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너무 놀래가지고요. 제가 이 채널을 만든 지가 지금 한 달이 채 못 됐습니다. 계정은 제가 올 4월 달인가 이때 파놨는데 이제 시작한 거는 채 한 달이 못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많이 찾아주시고 봐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고 있는데, 그냥 이분께서도 제 채널을 시청하고 있을 거라고는 저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여하튼 간에 더욱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여담했고요. 오늘 방송 들어가야죠. 그 연찬회 때 했던 내용을 가지고 오늘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보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동혁 당대표의 연찬회 마지막 연설을 한번 같이 보시죠.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시스템이 이래? 정당으로 만드는 것이 저는 혁신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싸우신 분들, 열심히 싸우신 분들만 공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전장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파괴적인 생각으로 우리만의 전장을 만들어서 우리의 싸움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저 혼자 싸울 수 없고.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요, 공천 관련 이야기인데, 물론 계속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에요. 근데 열심히 싸웠던 사람은 공천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요, 장단점으로 좀 나눠서 지금 좀 볼 수가 있어요. 일단은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는 어떤 견해서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열심히 싸우는 사람에게 지방 공천을 주겠다. 이 말은 어떻게 들리시나요? 당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을 챙기겠다는 약속일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건지, 오늘은 이 문제를 한번 아주 깊게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한 말은요, 단순히 선거 공천만을 이야기한 건 아닐 거예요. 이게 정치권에서 말하는 공천은 이게 한마디로 생명줄이고 생존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 정당 소속 정치인들의 공천은 꼭 살아남을 길이자 어떻게 보면 출발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연찬회 때 마지막에 장 대표께서 말씀하셨던 공천의 기준이 뭐냐면, 얼마나 싸웠느냐, 당을 위해 헌신했느냐로 못을 박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국회에서든 거리에서든 언론 앞에서든 아마 당의 가치를 지키고 정부를 지지하여 싸운 사람에게 보상을 주겠다는 얘기죠. 물론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그동안의 기조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장점이 분명히 있죠. 일단 당에 대한 충성심이나 책임감이 높아집니다. 이 정치판은요, 결국 이게 싸움판입니다. 이 당을 위해 몸을 던지고 목소리 높인 사람이 보상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될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정치권의 항상 문제였던 그런 공천 구조, 이게 좀 투명한 인센티브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지 표명인 것도 확실합니다. 근데 요런 거를 이제 예전에 한번 누군가 했었죠. 이준석 당대표 때도 지방의원 공천할 때 나름대로 잘 됐건 못됐건 이걸 떠나서 시스템을 그때 하나 만들었었어요. 어떤 거냐면 시험을 봤죠. 시험을. 그래서 솔직하게 제가 아시는 분도 이 시험 때문에 출마를 못 하신 분도 계세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요거 때문에 좀 이렇게 나이가 좀 드셨던 분들이, 또 그리고 이제 기초의원 나가시는 분들이 이 시험 때문에 그때 당시에 좀 못 나가셨던 분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여하튼 간에 그런 시스템을 했다는 데에서는 저는 의의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꼭 그걸 시험을 봤어야만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말들은 많았죠. 그런 거와 같이 이 장동혁 당대표도 나름대로 공천 시스템을 만든다고 말씀은 하셨어요. 일단 제가 장점만 먼저 이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뭐 줄 잘 서고 뭐 개파 따라다니고 권력자, 그러니까 이른바 뭐 이런 말씀 드리기 참 그렇지만 이 지방공천 같은 경우에는 뭐 시의원, 구의원들은 이제 당협위원장들이 사실 뭐 주는 자리라고 말을 해도 뭐 거의 무방하죠. 그냥 그분들 이제 흔히 말하는 발통이 되는 거죠.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장동혁 대표의 기준 단순합니다. 싸웠느냐 안 싸웠느냐. 국민의 보기에 정말 전장에 뛴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렇게 보면 공천 기준이 보다 명확해지고 정치가 지금 공정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좀 저는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당의 결집력이 아마 강화될 거예요. 정치는 결국 이제 적과의 싸움이죠. 여당이냐, 야당이냐, 여당이냐. 이 당내 갈등보다는 사실 외부와 싸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단일 대우를 항상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열심히 싸운 사람에게 보상하겠다는 원칙은요, 당 전체가 외부의 적과 맞서는데 힘을 모으게 하나의 그 바탕이 됩니다. 이제 그 메시지를 던졌던 것 같아요. 특히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죠. 뭐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단점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첫째가 뭐냐면요, 이 싸움의 기준이 모호해요. 과연 누가 열심히 싸운 사람인지 이걸 어떤 그 기준점을 갖고 찾아야 될지 저도 언뜻 생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고 구조적인 어떤 그런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 언뜻 좀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차라리 뭐 이준석 당대표 때는 그냥 시험 봐서 뭐 점수 커트라인 뭐 못 되면 공천 못 줘 뭐 이런 게 있어서 머릿속에 그냥 딱 어떻게 그려지겠구나 딱 왔는데 요번에는 조금 좀 머릿속에 좀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과연 누가 열심히 싸운 사람인지, 뭐 TV에서 나오는 사람인지, 아니면 SNS에서 목소리만 크게 난 사람인지, 아니면은 뭐 진짜 조용하게 당원에 헌신한 풀뿌리 당원인지, 이 기준이 저는 명확하지 않으면요, 이 보여주기만 했던 싸움꾼들이 득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확한 공천 기준, 그 싸움의 기준, 이걸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둘째는요, 조금 극단적인 정치를 흐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게 좀 걱정인데, 사실은 이제 장동혁 당대표, 장동혁 호가 앞으로 지방선거를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편을 많이 확장을 시켜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싸우는 사람한테 공천을 주겠다 이렇게 되면은 조금 타협과 협치보다는 상대를 좀 더 세게 공격하는 것이 공천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선거 놓고 봤을 때 조금 중도층을 멀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좀 솔직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그 지역 활동과 민생 정치가 좀 소외될 수 있어요. 근데 요번에는 저희가 국회의원을 뽑는 게 아니잖아요. 당장 올 지방선거는. 이게 지역 그 민원을 해결할 분들을 뽑는 건데, 이 지역 주민을 만나고 민원을 해결하고 작은 사업들을 이제 챙기는 이제 이런 분들, 이제 그분도 정치를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좀 싸움만 강조하면 이런 조용한 헌신이 좀 무시당할 수도 있다고 좀 봅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부디 이 싸움에 대한 당을 위해 헌신하는 이런 부분들의 기준점이 정말 좀 잘 세밀하게 챙겨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물론 그 당협위원장들의 공천을 그렇게 해왔던 걸 뭐 단순간에 뭐 한순간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3,000명이 넘는 이분들은 아무리 시스템을 잘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다 이렇게 거기에 맞춰서 적용하기는 제가 볼 땐 좀 힘들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당협위원장들이 결국에는 공천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데, 이 당협위원장들이 얼마나 잘 싸웠는지 안 싸웠는지, 얼마나 목소리를 높였는지 안 높였는지, 뭐 저는 이거부터 먼저 좀 체크를 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무감사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제 당무감사가 솔직히 좀 지방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고당협서부터 정리를 좀 해 나가시겠다. 그리고 또 뭐 이제 신임 당대표 기자회견 하시면서 인재풀이에 대한 말씀도 하셨고, 저도 말씀을 드렸죠. 아마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애착을 가지실 겁니다.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싸움의 기준점 그리고 당협위원장들부터 얼마나 잘 싸웠냐 안 싸웠냐를 좀 면밀하게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온 것 같아요. 자, 그럼 마무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동혁 당대표의 발언은요, 분명 메시지가 강합니다. 공천 줄 테니 당을 위해 싸워라 이겁니다. 이게 정치권 내부에서 분명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러나 그 동시에 이 싸움의 기준이 방식이 모호하면 정치는 더 과격해지고 국민이 원하는 민생은 조금 더 멀어질 수 있는 상황도 있겠죠. 근데 저는 긍정적인 동력으로 봐요. 아니면은 제가 좀 우려했던 부분이 나올 수도 있는데 아마 장동혁 당대표께서 그런 부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시스템을 만들 거고 그렇지 않게끔 어떤 여러 가지 조치들을 좀 취하겠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어떤 메시지에 여러분의 생각과 제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본다는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린 거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많은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좋아요, 구독 이런 거보다는 좀 많은 분들이 장동혁 당대표의 이야기를 좀 쉽게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여러분들한테 부탁입니다. 오늘 방송은 이걸로 끝내겠고요. 앞으로 더 활기차게 즐겁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